예, 안녕하십니까. 주다 공명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상승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좀 경험상으로 봤을 때의 좀 애매한 상황에 포인트들이 몇 개가 포착이 되면서 조금,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요. 일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좀 길게 얘기를 할 거예요. 별 문제만 없다면 오늘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많이 사들였고요.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에는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IT 전기전자, 코스피, 대형, 코스피 200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수 상승에 대한 포인트 많이 가져줬고요. 그거에 따른 부분이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국내 증시의 변화, 미 금리 인상 이후에 국내 증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일단은 뭐 포지션도 아유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수급 포지션도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잡히는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양은 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도 양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양이 무지막지하게 느는 부분은 305포인트 이후에 포지션들이 좀 포지션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다음 만길이 일단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일단 3주? 2주 3주 정도 남았습니다. 3주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지수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청산이 아직 양이라도 줄든가 그래야 되는데 양도 지금 줄지도 않고 만약에 진짜 위방향으로 돌렸어 라고 하면 이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푸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20이라든지 그리고 뭐 330이라든지 요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양이 좀 많이 쌓여 있어야 되죠. 그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야 얘가 위로 돌리기로 맘먹었구나 뭐 이런 건데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서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해외 증시에서는 아직도 한국 시장은 저평가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설 계속 나오고 있다. 저평가된 건 맞다라는 거죠. 맞는데 기관과 개인은 관망이 좀 더 강하고 외국인은 뭐 나갈 듯 하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최근 금리 인상 전후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변한 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일단 금리 6월 달에 외국인의 순매수 업종들입니다. 운송장비, 금융 이렇게 해서 순매수 업종이고요. 근데 요거를 금리 인상 이후 포인트로 잡아 볼게요. 자, 금리 인상 이후로 잡으면은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60 인상 이후에 외국인들 포인트는 65억 원 여태까지 누적해서 매수가 됐고요. 금융 쪽에는 3,400억 원, 보험 쪽에도 2,000억 원, 철강금속에 997억 원, 운수창고에 500억 원, 그리고 종이목재, 증권, 음식료, 섬유, 통신, 내수 관련된 아이들의 매수 비중이 커진 부분이 있어요.
전기전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65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 그러면은 9일로 넘어가 볼게요. 9일. 자, 사용자 지정으로 해갖고 9일로 넘어가면은 9일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흐름은 금융업종, 보험, 철강, 금속, 운수, 창고, 통신, 음식료, 섬유, 종이목재 이쪽에 많이 몰렸다. 그런데 기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은 그동안 받쳐주는 형식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지금까지 수급이 어떻게 변했나 잡아보니까, 자, 한 주 동안 지난주 한 주 오늘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강했던 부분은, 자, 금융업종, 철강 금속, 창고, 통신, 섬유, 음식료, 종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일주일 동안은 매도가 상당히 컸다. 수급 업종만 좀 확인을 해봤을 적엔.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은 이쪽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보세요.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근 일주일 동안 146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운송 장비에서도 그렇고 기관은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화학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가 나오는 업종은 증권과 서비스, 건설, 전기전자, 유통, 화학, 의약품 이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큰 매수를 보였다. 그동안 1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던 부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은 요거는 한 5일 뒤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수급 동향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수를 끌어올린다. 중요한 건 지수 올리기는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올리기는 할 겁니다. 그 대신 차별화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일정 부분 비율 줄이면서 눈치 봐가면서 움직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운수창고 업종, 철강 금속 업종, 저PBR 종목들이죠. 저PER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몰리고 있고, 내수 업종 관련해서도 수급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계절적 트렌드를 타고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순매도가 외국계에서 순매도가 어디에, 오늘 말고요,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에 많이 몰려 있었냐 보니까, 순매도 상위 종목들은 보니까 SK하이닉스, LG화학, 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이쪽으로 몰렸어요. 자, 전기전자 업종부터 시작해갖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다. 그런데 LG 쪽에 많았던 거죠. 그런데 8일부터 보자. 지금까지 보면은 순매도 상위가 SK하이닉스, 그동안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거를 금요일까지만 갖고 가 볼게요. 8일부터. 자,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대장주들이에요. 디스플레이 대장주, LG전자 많이 왔고, 그리고 뭐 보니까 SK하이닉스도 껴있고. 순매수 양으로 볼게요. 순매도가 어디가 많이 나왔느냐. 자, 수량으로 보니까 얘네들 위주로. 금액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BGF 리트레이, 자, 요런 아이들 쪽으로 순매수 상위 보니까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운수장비, 창고, 종목별로 차별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양해, 쌍용양해라든지 건설 관련해서 부품 아이들, 확실하게 외국인들은 찾고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길게 보고 있는 관점, 확실하게. 자, 그런데 요거를 오늘 당일로 갖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당일로 그냥 갖고 와봤어요. 오늘 어떻게 움직였냐. 자, 순매도 상위 외국인 어디에 집중됐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여기에서 또 포인트를 볼 부분은 뭐 종목들 잡혀져 있으면은 지금 잡혀있는 거는 눈에 띄는 건 SK하이닉스.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그동안 매도가 강했던 아이들을 사드렸어요. 시가총액이 큰 아이들이죠. 오늘 하루 정도는. 자, 요거를 이제 기관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기관은 어차피 요즘에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적용됐다. 지난주 금요일로 끌고 가보자. 삼성전자 역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도체는 앞으로 더 갈 거다. 삼성전자라든지 시장 대장주들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형식의 매도를 보였다. 일주일 동안만 봅시다. 삼성전자의 매도가 컸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운수창고업종, LG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매수가 몰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매수를 했냐 봤더니 순매수 상위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는 속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덜 갔던 아이들. 그런데 오늘 많이 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다. 오늘 당일로 보니까 SK하이닉스 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네요. 인프라코어, 맥쿼리 인프라, 한국콜마 요런 아이들. 그런데 오늘은 지수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들 끌어올렸다. 자, 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 매수가 될 거냐 라는 거거든요. 지속적 매수가 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14일 이후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점점 매수하는 종목들은 비슷한 종목들. 16일 이틀 동안 어떻게 매수했느냐 보자. 자, 금융, 운수창고 업종에 몰렸다. 그죠? 누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방향성은 위로 잡고 있으나 차익 실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런데 그 종목들의 차별화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 확률이 더 크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조금 지켜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도 일단은 강한 매수세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 대한항공 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에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아이들보다는 떨어진 포인트에 있는 아이들, 지속적으로 매수는 들어오나 큰 포인트의 변동은 없고 꾸준히 종목들 사모있는 아이들은 중공업종,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 거죠. 자, 눈치 안 채게 수급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치 안 채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한참 좋아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은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은 좀 지쳐 있다. 두산엔진 외국인 매수세 강해졌는데 기관의 주도주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상황. 현대상선, 자, 기관 오늘 사들였고 외국인이 지금 관망세 유지 중. 현대로템 외국인 수급 확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화되는 중. SK이노베이션 유가에 대한 저평가 기대감, 바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다. 단기 급락을 했던 조정의 끝 카카오 3차 매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일단은 추가적 매수, 조정이 끝일지 아닐지는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LG화학 바닥 확인했고요. A, B, C 끝 바닥 반등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 잡을 시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아이인데 계속 관망세만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대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주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삼명화학입니다. 오늘 추가적 하락 보여줬다. 그런데 관심은 들고 간다 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OLED라든지 TV라든지 기타 가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량이 아무리 고부가가치로 간다고 해도 얘는 써야 되는 상황.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고리원전에 대해서 이제 정지가 됐고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급락을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분도 있다. 고리원전 정지가 되고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에 대한 매입 단가가 올라갑니다. 매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그에 따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한전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오늘 2%대가 넘는 SK네트워크스 좀 급락,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는 게 상책. 일단 버팁니다. 저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은 저도 최근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버티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일단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기대감입니다. 떨어져도 뭐 실적 기대감에 그냥 버티는 상황. 오늘 기관도 외국인의 소폭 매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기관도 이제 매수가 들어올 시기가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대감 들고 간다 라는 거고요. 금호타이어 오늘 4%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박상구 회장 주둥이에서 한번 나온 게 지금 큰 악재인 거죠. 참 웃긴 게 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놓고 9천억에 다시 내가 먹을 거야 이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 거거든요. 그냥 늘그맣게 조용히 지냈어야 되는데, 일단 매각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박상구 회장이 이걸 다시 가져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7조 원 들어가 놓고 2조 원만 회수를 했는데 5조 원은 지 사재 털어서 눌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하는 상황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금호홀딩스 지분 40% 외국계에 팔아버립니다. 한번 제대로 큰 코를 다쳐야지. 왜냐하면 금호산업 같은 경우, 금호홀딩스 같은 경우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반 산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동안 정권에 기대어서 빗대어서 크다 보니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똥배짱을 튀기는데, 독한 거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지. 기본적인 매너가 안 된 거죠. 자, 금호홀딩스, 금호산업의 지분을 매각을 한다 40%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 말도 안 되게 빼먹기도 엄청난 많은 사업을 비리에 온 상이거든요. 박상구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심이 없는 거죠. 이번 정권에서 한번 힘을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등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채권단이 강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요. 네 담보로 갖고 있는 거 내가 팔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박상구 회장한테. 그러면은 뭐 만세 들어야죠. 겁이 없어서 그럽니다. GMB 코리아 지금 21선 타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같이 가주면 될 것 같고요. 심팩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20일 이평선 올라탔고요. 여기서 돌려줄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가서 가겠다라는 거고, 한국항공우주 오늘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망치형, 영망치형에 뭐 음봉이 나는데 여기에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지금 악재로 들어선 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자, 악재로 뭔가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악재로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매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 외국인 비율이 지금 조금씩 다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매도세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실리콘웍스 오늘 1.25% 지금 손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위로 올려줬고요. 계속 고점 확인하면서 뚫고 올라갈 기미를 좀 보여주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뚫어주지 않겠나. 36,000원 선이 지금 계속 저항선으로 보이는데 그 저항선 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현대엘리베이터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계속 이평선 밀집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인터파크홀딩스 오늘 추가 추천을 했고 2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 21평선 걸린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 강화되고 있고, 일단은 비중 확대.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우상향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NK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돌려서 가고 있다. 일단은 지금 권리락으로 우리는 일단 신주 인수권을 1045원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거를 받고 지금 가격만 딱 돼도 평균 매수가 따져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이 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받겠다고 지금 뭐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 거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황이고, 삼성의 막대한 지원으로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장비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 보유 관점 유지. SKC 코롱 PI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 우상향에서 계속 가고 있죠.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LG 하우시스고요. 수급, 기관 수급, 외국인도 매도 진정세, 그러면서 오늘 양매수 나왔고요. 다시 가는 상황. GS 리테일입니다. 추가적 매수 포인트 한번 확인할 겁니다. GS 리테일을 갖고 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왓슨스에 6월 1일자로 편입을 했고, 왓슨스를 그에 따른 수익,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 조정일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단기간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4월부터 매수했고 평균 요 4월부터 들어온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 기준은 54,000원 정도 선이 될 것이다. 54,000원 정도의 평균 매수가를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락앤락입니다. 지금 신제품 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엔 자산 재평가,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고 시장이 불안할 적에는 이렇게 자산주를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환인제약입니다. 오늘 3%대의 상승 보여줬고요. 그동안의 조정이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은 보건정책의 수혜 주로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은 환희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될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수혜주가 제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큰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포지션, 그리고 제품에 대한 유리한 제품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1등주 상승은 할 겁니다. 그런데 수급 변화에 대한 부분 신경 쓰시고요. 지수를, 얘네들의 관점은 지수를 얼마나 안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처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펀드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대세 상승이 시작될 적이 어떤 상승이냐? 기관과 개인들,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할 때 대세 상승의 시작 포인트거든요. 떨어질 거야 할 때. 그때가 대세 상승의 시작을 여태까지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때 이제 1800, 1600 여기에서 급락을 했고, 여기에서 이때를 기억해 보자고요. 2017년도에 17년도 이때쯤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500을 넘으면서 시장 너무 많이 올랐어,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2000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리만 사태가 터졌고, 거기에서 아직도 불안합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는 나타나지만 아직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은 하기 전에 이제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급락은 항상 유동성이라는 거를 확대를 했을 적에 보통 1년에서 2년 동안 유동성을 늘리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그 처방전 맞은 것처럼 바로바로 효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 IMF 때라든지 이전 시장들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냐면은, 금리 인하 포지션을 졌을 적에 실물 경기가 돌아오는 시기가 1년 반이면 무조건 정상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글로벌 장세가 리만 사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고 양적 유동성을 키워놨는데, 그 다음부터 양적 유동성 2년 정도 지나서 고점이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많이 왔어요. 2010년부터 많이 왔어. 위기가 올 겁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위기론이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조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 시장에 대한 위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증시는 우행보를 했습니다. 우상향이긴 한데 거의 옆으로 움직이는 10년 동안.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철강 조선업종 아이들은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IT 전기전자 아이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IT 전기전자가 고점을 찍은 시기가 2013년 이후였어요. 삼성전자 예로 보면은 딱 아시는 상황이죠. 고점 찍고 계속 삼성전자 고점이야 더 이상 위험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고, 더 이상 위험해가 지속이 됐는데 계속했는데도 투자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죠. 개인들이. 자, 많이 올라왔어, 조정 한번 올 거야, 1800대까지 한번 떨어질 거야 라는 조정이 근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유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감소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간 거죠. 니네 아직도 안 들어오네. 자, 상승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하면서 들어온 시장에서의 가장 큰 상승 포인트는 외국인 쫙 들어온 거죠. 자, 2016년 초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저점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면, 저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330봉 동안 28%의 지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28%의 지수 상승이면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들어오니, 외국인 같은 경우에 나는 차익 실현해갖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 자체가 위험해, 안 들어와, 사람들이 위험하대, 무섭대 하고 안 들어오니 지수를 안 빠뜨려야 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죠. 안 빠뜨리고 나는 다음 종목으로 갈아탈 거야, 기회만 되면 나갈 거야 하는데, 그 나갈 거야를 계속 외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 유동성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이 없으니 어떤 내용들까지 나오냐. 스튜어드십을 도입을 한다. 자, 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침체가 되고, 그리고 좋은 중소기업들이 상장을 했을 적에도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진정하게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기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보자 라고 도입이 된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죠. 그게 올해부터 도입이 됐다 라고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상승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고점이야, 많은 이들 얘기하죠.
고점이야. 이제 조정 올 거야. 조정 올 거야. 조정 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는 다 갖췄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제로.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고,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 급락을 할 거고, 국제 유가는 떨어져 있으니 우리나라 뭐 플랜트라든지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는 신규 수주처들이 좀 힘들고, 글로벌 증시가 좋아졌다고 하나 한국 증시는 아직 가지 않았어 라는 뉴스들을 계속 좋은 뉴스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 대략 감이 오시나요? 자, 뉴스들은 계속 나와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해야 수익이 나는 게 대한민국 증시니까. 그리고 그 수익이 나는 게 증권사이들이니까. 자, 펀드 비율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부터 때리긴 게 아직도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여기에서 수급 주체가 누구 하나만 돌아선대도 얘가 돌아서든 얘가 돌아서도 얘는 분명히 팔고 나갈 거라는 거죠. 왜? 오늘 이걸 보여줬잖아요. 야, 니네 아직도 안 들어와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직도 너 안 들어올 거야? 보세요. IT 전기전자 반도체 지수 좋아. 반도체는 좋아요. 디스플레이 치킨 게임 진입됐어. 삼성전자 좋을까? 아닌데. LG 디스플레이 좋을까? 아닌데. SK 하이닉스 그래 아직까지는 가격이 좋아. 계속해서 반도체는 많이 사용되니까 좋아. 자, 여기에서 좋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조선업종은 돌고 있어. 그런데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 왜? 국제유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강금속 좋을 거야. 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업종이 돌아온다, 업종이 돌아온다,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얘들. 그런데 순매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뿐이지 얘가 진짜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비중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장주격인 화학주부터 볼까요? LG 화 학. 자, 외국인의 수급 비중 보시자고요. 자, 고점에서 계속 3년 전부터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갔나요? 아직. 기관은 어려워 안 좋고 뭐 힘들어 개인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는 고점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 빠져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얘도 피치 한번 칠 거예요. 왜?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여태까지 많이 올렸으니까 나도 팔아야지. 팔아야 얘를 올리지 라는 거죠. 근데 못 팔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어디 볼까요? 삼성, 현대중공업, 대장주격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외국인 수급 비율 보세요. 오늘 안 좋다며. 오늘 단기적으로 팔았다며. 그런데 외국인 수급 비율, 운송장비 빠졌다며. 자, 외국인 수급 1년 반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안 좋아서 오늘 순매도가 나왔을까요? 자, 대장주격, 다음 대장주 삼성중공업. 빅3 보자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안 좋아서 들어오나요? 철강금속, 포스코 한번 볼까요? 현대차. 자, 안 좋을까요? 과연? 역사적 저가격대 안 좋을까요?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다음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 올라가는 거 따라 올라가는 거 쫓아 올라가고 조정 온다고 해서 얘 던지고 걔한테 갈아타는 거 그냥 걔네 수에 말리는 거잖아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조금만 템포를 조금만 1주, 2주, 3주를 보던 템포를 1년만으로 생각을 하고 2년만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모을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 많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기회가 없었나? 왜? IT 전기전자가 10년을 해먹었잖아요. 10년을 해먹은 대표주가 여기 있잖아요. 자, 10년 동안 대표주가
대표주가 10년을 해먹었잖아요. 200만원 뚫고 200만원에서 피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 해먹었잖아요. 해먹었잖아. 근데 한국의 IT주는 삼성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 해먹은 종목은 얘밖에 없어. 왜냐면 외국인 수급이 그만큼 많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50% 요거는 기관의 펀드 돌리는 거 그쪽이고 그렇게 해먹었잖아요. 그 긴 세월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다음 걸 준비를 해야죠. 만약에 제가 2012년에 시작을 했어 봐요. 어떤 업종을 갖겠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17년 지금이 조선업종 들어가고 최고의 타이밍인 거예요. 업종이 돌 시기. 조선업종 2년 돌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IT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아니 뭐 IT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왜냐면 투자가 활성화되겠지만 2년 동안 치킨 게임 확실하게 막 일어날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뭐 BOE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하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막 삼파전 하면서 고부가 같이 누가 하느냐, 시장에서 시장 파워를 누가 키우느냐, 누굴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이 지금 시작하기 전인데 전초전이라는 거야. 왜? 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생산량을 막 투자를 해서 생산량 증대를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중국 아이들도 같이 투자하잖아요. 지금 같이 투자를 해갖고 막 해갖고 이건 치킨 게임밖에 안 되는 거지. 누가 더 많이 먹을 거야?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업종은 대장주격인 디스플레이 업종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치킨 게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치고받고 누구 죽네 사네 그 소리가 나오면은 그게 끝나기 시작할 때쯤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 업종인 거고. 반도체 업종 지금 도시바 망해하고 쩔쩔매고 이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라는 게 신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라인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 도시바가 만약에 누구한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규모의 경제 끝!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야? 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를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시장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 그 시장이었는데 그동안 치킨 게임을 통해서 죽어나고 살려나고 막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 걔네들 최대 생산량이었던 도시바부터 시작해갖고 나머지 애들 다 자빠지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제 살아남았어. 살아남아갖고 그거에 대한 이슈로 가져가는 시장은 일부인 거고 신규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 다 왔잖아요. 태블릿 다 왔어. 컴퓨터 옛날처럼 많이 쓰지 않아. 다 온 거잖아요. 자동차 전기차로 가니까 그나마 조금? 지금 가야 되는 거는 화학업종과 트렌드를 봤을 적에는 화학업종과 외국인 수급 보이시잖아요. 화학과 운송 장비와 그쪽 아일로 가야 되는 거야. 당분간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주로 가는 인터넷 관련 4차 산업 관련된 아이들. 그리고 제약주. 얘네밖에 없어요. 어딜 갈 거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나머지는 부수적인 아이들인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큰 시장을 보고 큰 그림 보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큰 거를 봐야 되는. 아직도 중국은 휴대폰 보급률이 아직 미비하대요.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먹힐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났잖아요. 글로벌 시장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글로벌이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80%가 넘었다는 뉴스들이 속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치고받고 싸우냐?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디스플레이, 새로운 TV,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야 전기전자 업종은 신기술이 나와야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신기술이 나올 만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전기전자는 당분간은 좀 피하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고 수익 돌아오고 수주 물량 돌아오는 아이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시장을 길게 보고 조금 더 투자를 길게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 매일 시장 보면서 매일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손절가 가까이 왔는데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이 회사 진짜 단가 좋고 수급 돌아오고 있고 매출 실적 돌아오고 있어. 그런데 지금 조정이네. 그러면 조금 더 모아가 볼까? 이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나. 주식 투자하면서 건강하게 하는 게 좋지. 주식 투자하면서 몸 베리고 그러면서 담배 늘고 술 많이 먹고 이러면서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약입니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빼고요. 직장인 분들 매매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몸 버리면서 투자하시지 마시자는 거죠. 오늘 하루 올랐어. 기분 좋으니까 소주 한 잔. 내일 떨어져서 우울해 소주 한 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집 사셔갖고 그러잖아요. 자, 봐보세요. 집 산 다음에 집값 올랐다고 기분 좋아서 소주 먹고 집값 떨어졌다고 기분 나쁘다고 소주 먹고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은 투자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투자 자산에 포인트를 맞추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났다는 투자 전문가들이 쓴 책이 있어요. 또 책 얘기. 저는 책 장사가 아니나 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관련해서 KB 부동산 관련해서 그 교수님 한 분 계시죠? 황 교수님. 부동산 투자 이론인가? 책이 있는데 이름이 잠시만요. 제가 그 책이 그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양반이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 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분이 이런 말을 수치적으로 보고 진짜 기술적으로 보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하는 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자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의 첫 번째가 부동산은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다. 그래서 내 수익이 커지는 거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뭐 2배, 3배, 4배 뛰고 이러는 거는 진짜 강남이나 확 화랑길 때이고 부동산으로 딱 나 5천만 원 벌었어. 5억 넣었을 적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 10%예요. 그런데 3년, 4년 그거 갖고 어마어마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종목은 갖고 최소한 1, 2년도 못 버티시냐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좀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망하는 회사를 안 들고 있으면은 우리도 5년, 6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좋은 회사, 실적 좋아질 회사, 조금 더 쌀 때, 조금 더 쌀 때, 조금 더 쌀 때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증권 투자를 하는 많은 선배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주식 투자를 부동산처럼 하면은 재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을 투자를 할 적에는 집 살 적에 여러분 한 집만 갖고 사시지 않잖아요. 부동산 한 군데만 들리는 거 아니잖아. 여건도 보고 내용도 보고 성장성도 보고 어떻게 되고 길게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저 같은 경우도 종목을 볼 적에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적에 얘 재무제표만 보나요? 아니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고 내용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장성, 방향성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어떤지 이런 거 다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사죠, 더 사죠, 더 사죠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맨 처음에 매매를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시는데 자, 1년 안 되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하고 하실 적에. 그분들 진짜 한 석 달 만에 쌍욕하고 나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디서. 막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해갖고 참고 참아보니까 70% 80% 종목에서 수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옆에 계속 옆에 계시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종목을 보고 분할 매수해서 관점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업황 도는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종목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좀 질문 댓글 같은 거 많이 다셔도 돼요. 많은 답변 드릴 거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저하고 지금 근 3개월 가까이 하시면서 제가 보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얘 오늘은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걸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종목을 잘 보시고 시장도 훨씬 더 잘 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은 저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자, 저는 어떻게 보는지 오늘 그거 그냥 딱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종목 검색을 합니다. 차트에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종목 검색이라는 걸 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패턴을 짜놓은 것들이 있죠. 제 패턴 중에서 모바일 그룹 중에서 종합주가지수 내재 가치 관점으로 해서 얘네들을 확인을 합니다. 검색! 뿅! 이렇게 하면 종목이 뜨죠. 종목을 뜬 다음에 이 종목 중에서 종목들을 한두 개를 확인을 하죠. 자, 똑같은 이름을 본 것 중에서 거래량이 좀 큰 아이들 위주로 하나케미칼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 같아요. 그리고 현대산업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당 가치를 한번 더 보죠. 똑같은 종목이 있나? 하나케미칼이라는 하나케미칼이 또 들어가 있네.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보고 그렇게 해갖고 종목이 교차되는 거를 일단 찾습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모바일 중에서 내재가치 2. 자, EB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900% 이하인 아이들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5% 이상에서 900% 이상, 외국인 보유 비율이 7%에서 100% 이하, 7% 이상인 거죠. 유보율이 300%에서 5000% 이하인 아이들, 자기 자본 순이익이 7%에서 900% 이하인 아이들, 총 자산 순이익률이 7%에서 900% 이하인 아이들, 외국인 60봉전 외국인 보유율이 대비해서 연봉 대비해서 1에서 100% 증가한 아이,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60일 전에는 얘가 걔네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증가를 했고 수익률이라든지 자산율이 이만큼 좋은 아이들이구나 라는 걸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확인을 하는데 똑같은 아이가 몇 개 중에 걸린다. 자, 그러면 하나케미칼이라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구나. 교차점 이후에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외국인 수급이 이만큼 좋아졌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 재무제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하나케미칼을 두 가지 재무제표로 봅니다. 나이스에서 보는 재무제표를 봤을 적에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
지분율이 이렇게 돼 있구나. 방산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추천 기관 수가 12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5,000원 정도를 잡고 있구나. 그 중에서 지금 6,000원 정도 수준이네. 지금 주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유보율은 얼마나 되느냐. 아이고, 야, 이렇게 큰 회사가 유보율이 500%밖에 안 되네? 이상하다. 매출은 2조 원. 뭐 500%밖에 안 되는 9조 4천억 원. 방산 수익이 그렇게 남는 게 없나 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은 아이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들을 고르는 거죠. 똑같은 아이들. 제가 종목을 찾아서 제 관심주에다가 갖다 넣어놓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찾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저도 매매를 하지만 제가 추천을 한 종목에 이유가 적당하지 않고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은 함부로 추천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이슈가 있어요도 좋죠. 당분간 오를 거예요도 좋아요. 그러나 재무제표가 돼 있지 않고 순이익률이 돼 있지 않고 유보율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아이가 이슈만 갖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런 종목들은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아야죠. 투자를 하는데. 집 사고 무서우십니까? 집 사면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오늘 제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왜 제가 사설이 길었냐면은 오늘 종목들이 좀 힘든 종목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내용들 나올 수 있는 아이인데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자, 외국인 수급은 무진장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용기 있게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추천을 드리죠. 사실 분들은 사세요 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할 적에 절대 젊으신 분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는 하셔도 됩니다. 그 기준이 나이가 35세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35세 이후에 계신 분들은 매매하실 적에 최대한 포트폴리오에 종목군으로 종목을 담으실 적에 6개 이상을 담으십시오. 앞에가 4자인 40대 분들은 최대한 4개 이상, 그리고 5자이신 분들은 5개 이상, 6자이신 분들은 6개 이상 이렇게 담아 가시는데, 그 분들의 나이에, 자, 4자이신 분들은 종목을 4분할 매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5자를 앞에 갖고 계신 분들은 5분할 매수, 6자를 앞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6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덜 힘드세요. 주식시장 쉬운 시장 아니에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굴러먹은 지가 벌써 저도 한 17년 18년 가까이 돼가는데, 젊었을 적엔 저도 하나의 몰빵 엄청나게 했었어요. 엄청나게 했고 엄청나게 했지만 진짜 쪽박도 차보고 대박도 한번 내보고 그랬습니다. 아, 진짜 쩔쩔쩔 거리면서 살아보고, 아, 이거 한강 가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었죠.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할 적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관점을 깨우친 것도, 저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구나. 어떠한 자산 운용사를 운용을 하면서 비중이 커지고 비용이 커지고 돈이 커지다 보니까 한 번에 종목을 몰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했었어야 됐는데, 분할 매매를 하고 종목을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게 그제서 이게 맞구나. 그런데 그게 조금 매매하시는 분이나 크게 매매하시는 분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진짜 개인 투자 경력만 쭉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투자 경력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매매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10년이고 17년, 18년, 지금 근 20년 가까이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단 하나예요.
종목, 내 계좌에 최대한 종목을 저는 10개 갖고 가자. 10개 갖고 가는데 10개 갖고 가는데 그 종목 하나하나당 들어갈 적에 최소한 5분할 매수하자. 그러면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매매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불안함 덜하고 내용도 덜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떨어졌을 적엔 더 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 대신 내가 5분할 매수를 하면 5분할 매수는 그 철칙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힘드세요. 투자하면서 힘드시면 안 되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요번 달인가 다음 달에 내기를 하죠. 워렌 버핏의 내기. 알고 계시나요? 사모펀드, 뛰어난 사모펀드 회사하고 그냥 워렌 버핏이 내기를 합니다. 지수 상승률을 이기는 어떠한 펀드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합니다. 5년인가 내기를 합니다. 5년인가 6년 정도 내기를 하는데 3년인가 5년인가 그 내기를 합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딱 쳐주시면 워렌 버핏 내기 이렇게 치시면 딱 나올 거예요. 아마 요번 달이나 요번 연도인가요? 요번 연도가 끝날 때쯤이면은 확정이 날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그런데 지수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확정적이라는 거죠. 사모펀드 하는 분들이 능력이 없고 모질어서가 아닙니다. 자, 헤지펀드 내기 했던 부분 여기 있네요. 2008년에 시작해서 헤지펀드 내기를 했었대요. 자, 헤지펀드 내기를 했는데, 자, 2018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워렌 버핏이 S&P 500 인덱스 펀드하고 수익률 비교를 고른 거죠. 그리고 5개 헤지펀드하고 수익률이 앞지른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자산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용감하게 나선 아이가 있죠. 헤지펀드 회사. 그 회사에서 지금 뭐 졌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인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S&P 500 지수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내용은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돼요. 올라갈 때마다가 아니죠. 위기가 변동이 되고 시가총액이 변동이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신규 산업은 투입이 되고 이제 떨어지는 아이들은 배제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고르는 거죠. 그 아이들을 골라서 가는 게 인덱스 펀드, 지수 관련 펀드인데 그 펀드들의 수익은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거고, 떨어질 적에는 또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최고로 신경 안 쓰시고 투자를 하시려면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그 대신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해라.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종목을 고를 적에는 집 사듯이 고르시고요. 그 집 사듯이 고른 종목들의 내용은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분할 매수. 한 번에 몰빵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들어갈 적에 분명히 이건 5번에 쪼개서 들어가야지 라고 하셨으면 5번에 쪼개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건강한 올바른 투자를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19일 전략 시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선 행복하고 건강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올바른 투자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